개장 전 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투자 의견과 목표가 조정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종목들 뽑아왔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향 조정된 종목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표가 유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SM과 페노션, 현대글로비스, 태양광 OCI, 제1기획이 들어가 있고요. 목표 하향이 된 종목들은 DLENC, GS건설, 건설사 2개가 있고 추가적으로 더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와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지주, KB금융과 신한지주 이렇게 은행과 관련된 종목이 2종목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SM부터 보겠습니다. KB증권 의견이 되겠고요. 매수 의견 유지, 목표주가 10만 원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제목은 무한 확장 가능한 아티스트 IP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SM은 이 아티스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연평균 22%씩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 충성도가 높은 팬층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유닛 활동을 이 그룹의 내에서도 활동을 유닛으로 할 수 있고 그룹과 그룹 간에 이렇게 또 뽑아서 유닛을 할 수 있다는 시너지 효과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와 플랫폼, DOU를 통해서 이 콘텐츠 수익을 다각화하고 있는 중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회사의 투명성과 관련된 내용을 두 번째로 잡았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건데요. SM은 최대 주주인 이수만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과 용역 계약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한 로열티를 준다라는 부분에서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었는데요. 다행히도 최근 얼라인 파트너스가 추천한 감사위원이 선임이 되면서 투명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은 태양광 OCI 체크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목표가 18만 원 유지했습니다. 폴리실리콘 강세가 지속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태양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좋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아시아 국가들도 이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연초보다도 시황이 확대가 돼서 폴리실리콘 수요도 70만 톤에서 최대 90만 톤까지 증가된 점을 긍정적으로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과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 실적은 기대에 딱 부합하는 수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원자재 가격이 34% 오른 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중국이 석탄 사용을 증가시키면서 가격 안정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OCI의 원재료 가격 역시 하향 안정화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증설과 관련해서는 올해 3분기 말레이시아 공장이 완공이 되고요. 내년 1분기에 과산화수소 증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좋게 봤습니다. 자, 다음은 DLENC 체크하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의견을 냈고요. 매수 의견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 7만 5천 원에서 6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원가 상승이 됐다라는 부분을 반영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우선 2분기 주택 원가율 상향이 되면서 이익 추정치가 떨어질 것으로 원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달간 DLENC의 주가 하락 자체가 목표 주가의 하락이 있었던 만큼 이미 어느 정도 추정치 하향 가능성이 반영되었다고도 판단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DLENC가 회복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짚어줬었는데요. 첫 번째가 주택 착공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 플랜트에 대한 내용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DLENC는 2년 연속으로 주택 착공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망이 2만여 세대인데 지금 상반기에 5천 세대밖에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15,000세대를 과연 수주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올해 플랜트 부분 쪽이 오히려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수주 목표가 달성하게 된다면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홀딩스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이 의견을 냈고요. 매수 의견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 44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당히 세게 내렸습니다. 제목은 중국 회복 신호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우선은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된 이유는 글로벌 철강 가격이 약세를 지속하기 때문입니다. 5월부터 약세가 시작이 된 것이고요. 하반기에는 이걸 기반으로 판가 하락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봐지고 있습니다. 투입 원가의 하락보다 판가 조정이 먼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스프레드 마진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은 방어가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전망치에 부합한다는
소식이고요. 투입 원가에 대한 그런 상승 요인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있었지만 실수요양 판가 협상이 성공적인 점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광양 고로와 관련해서도 분기당 50만 톤의 증설 효과가 있고 6월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악재는 3분기 쪽으로 이연되게 되면서 실적도 견고할 것으로 봤습니다. 자, 다음은 신한지주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의견을 냈고요. 매수 의견 유지 62,000원에서 54,00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제목은 탑픽으로 유지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우선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것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전망치 대비해서 이자 이익이 이렇게 지는 부분을 비이자 이익과 충당금 전입액이 상쇄하는 그런 그림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하향은 전적으로 대내의 불확실성을 반영을 하면서 자본 비용을 상향 조정시킨 것을 원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으로 얘기했던 것이 리스크 관리에 착수했다는 부분, 그리고 분기 배당을 유지했다는 건데요. 우선은 이 우발 부채와 주주 환원과 관련된 할인 요인이 해소됐다라는 점, 그리고 견조한 실적,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좀 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고려해서 은행업종의 탑픽으로 유지가 됐고요. 분기 배당은 400원으로 전 분기 대비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